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구 운영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숙 사회복지과님 나오셔서 소관기구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근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선영 장애인복지관 운영팀장입니다. 윤여중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희 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2020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94년부터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금년 12월 말로 노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이 9억 8,454만 4천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525만 6천원, 지출이 10억 98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 총괄의 수익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액이 9억 8,454만 4천원, 예치금 이자 수입이 기정 1,500만 원에서 1,025만 6천 원 증액된 2,525만 6천 원으로 총 수입액은 10억 98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기존의 노인복지기금인 예치금 9억 8,454만 4천 원과 이자 수입인 비융자성 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 회계 전출금으로 기타 지출 10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수익계획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재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 선생님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08억 4,092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8억 9,720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1쪽부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는 18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은 재가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비와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잔액 2,780만 원을 감액한 5,2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사업은 만 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매월 장애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71만 원이 증액된 3억 9,8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쪽에 장애수당 도비사업은 기초수급 장애인 중 중증 재가장애인에게 매월 4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92만 5천 원을 증액한 2억 5,4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사업은 중증 장애인 가구에 월 5만 원의 난방비와 월 4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토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57만 5천 원을 증액한 1억 3,7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 사업은 중증 장애인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여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토비 변경 내시에 따라 742만 4천 원을 증액한 48억 6,8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도비는 국비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외에 경기도가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82만 1천 원을 증액한 3억 6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사업은 차상위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사업비로 국토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8만 9천 원을 증액한 2억 7,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모 심리 상담 지원은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간 월 16만 원 이내에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국토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2만 원을 감액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은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 사업비, 행사비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행사 미개최로 집행잔에 5,310만 원을 감액한 10억 6,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관에 따라 집행잔액 7,792만 6천 원을 감액한 1억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의 노인복지사업 운영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표창패 제작비와 노인복지기금 사업 및 장기요양기간 지정심사수당 등으로 코로나19로 행사 미개최 및 서면심사 등에 따라 315만 5천 원을 감액한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노인단체 지원은 코로나로 인한 노인의 날 행사 미개최로 3,270만 원을 감액한 2억 3,7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자립지원 사업은 경로당의 마을 환경 가꾸기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일자리 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1억 5,250만 원을 감액한 6억 2,7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국토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5,748만 원을 감액한 57억 9,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은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수급자 사망 시에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토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50만 원을 감액한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양로시설 운영 지원은 국비지원법인 양로시설인 우슬라 집에 지원하는 시설 운영비로 국토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42만 3천 원을 증액한 3억 9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1억 7,600만 원을 감액한 9,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일반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최저생활유지비로 국토비 변경 내시에 따라 23억 7,375만 원을 감액한 147억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교육급여 변경 내시에 따라 355만 4천 원을 감액한 4,9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 가구원 중 사망자 발생 시에 80만 원, 해산은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토비 변경 내시에 따라 3,300만 원을 감액한 1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은 생활보장위원회 심사운영 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서면 심사로 380만 원을 감액한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집행전액 400만 원을 감액한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920만 원을 증액한 2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은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자에게 본인 저축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79만 8천 원을 감액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2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대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적립해주는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622만 6천 원을 감액한 1억 6,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만 15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에게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매칭금 30만 원을 적립해주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65만 7천 원을 감액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무연고 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는 노숙인에게 기약여비와 일시보호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020년 협약된 일시보호시설이 코로나19로 입소가 불가하여 관내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609만 원을 감액한 2,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회복지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횟수 감소에 따라 2,678만 원을 감액한 3,7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사업 운영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47만 원을 감액한 19억 6,4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2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 2월 조서 1쪽 예산 설명서는 245쪽이 되겠습니다. 1중 능동 경로당 신축 사업은 금년도 3회 추경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축 설계 및 업체 선정 등의 기간 소요로 이달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동절기 도래에 따라 사업비 1억 4,8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계속비 2월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주소 1쪽 예산 설명서 249쪽입니다.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사업은 현 정부의 정책 과제인 치매노인 국가책임제 정책에 따라 2023년까지 3측면 내강리 일원에 정원 150명 규모의 노인 종합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로 총 사업비는 135억 3,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월 사업비는 금년 5월 29일 국도비 내시에 따라 3회 추경 편성 후에 지난 9월 10일 자금 교부된 사항으로 교부 사업비 10억 8,324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안성시 의료기금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1쪽 예산 설명서 25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95만 4천 원이 증액된 5,8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9만 2천 원이 증액된 1,0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위탁수수료 1,976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29만 4천 원을 증액한 1,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1조, 예산 설명서 25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76만 4천 원을 감액한 18억 8,4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국비 지원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기본급비, 수당, 처우 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94만 원을 증액한 1억 3,21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일 의원님. 네, 안정일 의원입니다. 그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 요양 시설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는 135억짜리인데 국비가 많네요. 네, 36억이고 네. 도비가 9억인데요. 국도비는 45억 원 정도로 이제 거의 픽스가 됐습니다. 근데 작게 짓는 거 아니에요? 이양 짓는 거 아주 크게 짓지. 반대고 그래요, 거기서? 지금 이제 용역이 이달에 끝나는데요. 네. 이 용역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보도 자료도 내고 홍보를 할 겁니다. 근데 이양 이제 거기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가 전체 면적이 한 4,300평 돼요, 부지는. 근데 이제 저희가 건축은 지상 4층, 지하 1층에서 이제 1,300평 정도 이제 건평은 한 200평 넘게 짓는데요.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냥 파라멜 요양원보다 한참 작은 건데. 거기는 여러 동이 있으니까. 이양 짓는 게 크게 줘야지. 동북권에 노인 양반들 엄청 많다는데 이럴 때 여기라도 저기 투입을 해야지 돈을. 동북권은 충분히 수용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동북권에서 다 안 되면 서북권에서라도 와야지. 내가 보기에는 뭐 80명이 아니라 뭐 한 300명 정도 해가지고 거기를 아주 번화가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전체는 이제 150명 정원 시설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데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관리는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면서 또 위탁 줄 거 아니야. 나중에는. 예, 시립이니까 이제 저희가 직영할지 위탁할지 검토는 했는데 위탁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탁 줄 거 아니다. 예, 예. 이런 것도 좀 앞을 내다보고 좀 크게 좀 해서 이건 중간에 자꾸 뭐 이렇게 확장시킬 수도 없는 거 아니야. 다른 거 같으면 뭐 그냥 자꾸 뭐 해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백현원 그 그냥 135억 아니야. 근데 경기도의 다른 이런 시립 요양시설 규모를 봤을 때 이렇게 적은 규모는 아니고요. 다른 저희보다 큰 시군도 100명 규모가 많습니다. 이거 다른 또 지역에는 뭐 질 생각이 이제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기 동북권의 삼중면에 짓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짓는 길에 아주 더 크게 줬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상수 의원님. 설명서로는 181쪽인데요. 네. 예, 제가 장애인 지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50% 이상 삭감을 하셨고, 특히 그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네.
기정 3,500만 원에서 지금 2,500만 원 지금 삭감을 하신 거예요. 네. 한 70% 지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삭감 비율이. 네. 이게 원래 그 출산지원금 지금 지원액이 어떻게 되죠? 심한 장애는 200만 원이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 가정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네, 네, 네. 그러면 실제 지금 예산액을 1,000만 원 정도 잡으신 건데. 네. 이 장애인 가족 출산 지원금 조례가 2019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네. 이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네네. 올해부터 처음 지원을 하는 건데요. 네네. 올해 예산을 담을 때 좀 예상을 많이 잡았습니다. 인원을 20명을 잡았는데 지난달 10월까지 사실상 심한 장애 가정 3명만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럼 실제 그 심한 장애 세 분에 대한 600만 원만 지금 현재 집행된 네. 상황이고요. 네, 네. 그러면 애초 본예산 때 좀 과다 계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183쪽하고 185쪽 기초수급자 어떤 경증 중증 부분에 대한 일부 지금 증액해갖고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장애인이 늘었다기보다도 기초수급자 범위 안으로 들어온 장애인이 일부 좀 증가한 걸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증가했다기보다는 그냥 국도비 내시가 좀 더 내려온 것 같습니다. 대상자는 850명에서 890명으로 증가된 사업비를 내려줬고요. 네네. 지난달까지 지금 855명한테 지급을 했거든요. 855명이요? 예, 뒤에 이제 투자 성과에 보시면 지난달까지 855명한테 지급을 했기 때문에 890명으로 이제 내시가 사업량이 그렇게 사업비가 내려온 거고요. 이건 경증에 여튼 해당하는 거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장애수당 도우비도 중증도 마찬가지로 네네. 사업비는 515명에서 530명으로 사업량이 좀 늘려서 내려왔는데 지난달까지 이제 502명한테 지급을 했어요. 네네. 사업비가 좀 넉넉하게 지금 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뭐 일부 또 집행자에게 또 더 남을 수 있겠군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187쪽에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또 중증 장애인 같은 기초수급 대상자 365명으로 또 산출되어졌어요. 네. 그 앞에 부분의 장애 수당은 지금 중증 같은 경우에 530명으로 일단 늘려서 네. 잡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그 집행도 지금 502명이 됐다고 네. 지금 보고를 하신 거고. 네. 근데 왜 냉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365명으로 그 크게 차이가 나나요? 네. 장애 수당은 그 장애 가족의 구성원들별로 지급을 하는 거고 냉난방비는 가구별로 지급을 해서 대상자가 좀 냉난방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세대 안에 여튼 중증 장애인이 이제 복수로 있을 경우에는 네, 수당은 개별로 개별적으로 여튼 지급하는데 이제 산정이 네, 네.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민간 민간위탁금인데 이게 지금 사업량은 변경이 없는데 1인당 그 급여가 증가가 되는 겁니까? 내용이 뭐예요? 사업량이 증가가 된 게 아니라 이것도 내시가 이제 9월 달에 1,800만 원이 더 내려온 건데요. 사업량이 뭐 그렇게 그럼 증가돼서 내려온 건 아닙니다. 사업량이나 네네. 그 급여 수준 뭐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는 변경 사항이 없는데 네. 일단 지금 도비 부분에 대한 내시 때문에 지금 증가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네.
200쪽의 그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네. 지금 7,792만 원 삭감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네. 지금 장애인 복지관이 실제로 거의 운영이 안 됐죠. 네. 예, 예. 그래서 여튼 뭐 프로그램 강사료나 뭐 이런 기타 보상금 전체적으로 잡힌 거하고 좀 삭감액이 네.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은 그 우리 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그 주간보호시설하고 치료센터하고는 운영이 어떻게 됐어요? 주간보호센터는 긴급돌봄으로 계속 운영을 했었고요. 네네. 치료센터도 이 복지관 휴관 기간하고 똑같이 하지 않고 거기는 이제 부모님들이 요구가 많아서 네네. 거기는 부분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그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뭐 운영되지는 않았지만은 네.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제한은 있었지만 운영은 뭐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 불구하고 지금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위탁 말고 우리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그램이나 기타 등등의 서비스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체 지원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그 해보시지 않았었나요? 대체 재활이요? 대체 지원 서비스. 아, 대체 지원? 네, 실제 여튼 이제 시설을 여튼 이용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이제 체계인데, 네. 예, 네. 여튼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튼 거의 그냥 뭐 중단이 된 상황이어서요. 예, 불구하고 여튼 이제 다른 서비스를 계속 프로그램을 이용할 여튼 수 있게. 받았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그분들한테 좀 여튼 실제 이용에는 제한이 있지만 다른 서비스로서 여튼 이제 그 할 수 있는 방법도 예. 찾아보셨을 것 같긴 코로나 한데. 상황에서는 그 영상 교육이나 영상 프로그램을 몇 가지 새로 구성해서 했습니다. 일부 진행이 네, 되긴 네. 된 거예요. 네. 아, 이거 좀 내년도에도 뭐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시설 이용이 절대적으로 여튼 이제 그 필요해서 여튼 의존도가 높은 여튼 분들도 많이 계셔서 네, 실제 이용에 좀 그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금 다른 방향의 대체 서비스 방안을 좀 강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좀 말씀을 네. 드려요. 이제 코로나 네.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니까 저희도 그런 비대면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네네.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예, 예. 그리고 지금 219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인데요. 이게 지금 23억 7,375만 원 지금 삭감됐어요. 네. 근데 지금 뒤에 여튼 성과 내역 보고하신 거 보면은 121억 2,9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강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한 월 평균 13억 5천 정도 지금 집행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네. 이게 앞으로 그 남은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최소 지금 우리 집행 잔액이 한 20억 정도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게 성과가 아마 지금 9월 말, 10월 말 저희가 이제 제출할 당시 그에 따라서 이제 담당자별로 9월 성과도 내고 10월 성과도 냈는데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부족하지 않아요? 10월 말 성과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10월, 11월, 12월 세 달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전체 147억 9천만 원이 네, 네. 예, 연간 그 소요량으로 부족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니 지금 147억 경정 예산으로 계산하신 147억 9천만 원에서 지금 현재 집행재량을 빼면은 그래서 그 9월 말 예, 기준이 예. 아니라 아마 투자 성과가 한 10월 말 25억 정도뿐이 기준, 되지가 않아서 10월 말 문제는 없는 성과가 거예요? 네네.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229쪽 자활근로 사업인데요. 네. 이게 지금 3억 920만 원이 증액이 이루어졌어요. 네. 경정 예산 지금 21억 4,800만 원 잡으셨는데 네. 이게 대부분 이제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아니라 실제 이제 사업 부분에 대하여서 지금 그 더 증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자활 참여자한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거의. 근데 이게 대부분이 인건비일 텐데요. 네. 그럼 그동안 그 참여자는 늘어나는데 인건비 부족 현상을 계속 구조적으로 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참여자가 네네. 130명인데 네. 작년까지 9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 사회 추경에도 그 당초에 예산이 과소 배정돼서 4억 3천을 증액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그 예산으로 부족해서 다음번에 예산을 추가 더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 예, 사회 그 추경까지도 사회 예산이 추경에서 여튼 담지 못했던 네, 나머지 네.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청하셔서 받으신 건가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숙 사회복지과장님과 공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